지금 수업 내용은 시험 끝나고 그 논술 시험을 볼 때 요 내용들이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이제 4개의 비행하는 물체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요 그림 기억나시죠? 자, 요 그림 점화 플러그를 이용해서 엔진에서 점화가 되면 그때 앞에 추력이 발생하고 공기가 많기 때문에 항력이 있고 또 여기에 중력이 작용하지만 밑으로 당기는 요 날개의 형상과 받음각에 의해서 양력이 발생한다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학교에 요 비행기 구조 교과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어떻게 비행체가 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시간 나실 때 공부를 흥미 있는 사람들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들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조종관이라고 하는데 이 조종관을 이렇게 당기면 비행기의 요 부분이 이게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약간 그 철편이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죠. 회전할 수 있게. 자, 요 녀석을 에일러론이라고 하는데 얘를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 비행기의 이 에일러론이 이렇게 있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회전축이 있고 이렇게. 그럼 이제 공기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 충격을 주겠죠. 그때 요 에일러론의 수직 방향에 힘을 가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 여기에 양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이렇게 위로 뜨게 됩니다. 그 다음 요 부분은 반대로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힘이 발생하니까 얘는 내려가게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파일럿이 조종관을 회전시키면 비행기는 실제로 이렇게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와있죠. 이렇게 비행기 날개가 일체형이 아니라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에일러론이 부분적으로 있고요. 자, 얘를 앞으로 당긴다, 앞으로 민다, 조종관을 이렇게 조종관이 앞으로 밀린다 하면 이제 얘는 승강타라고 하는데 이 승강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오다가 얘를 이런 식으로 밀겠죠. 그러면 꼬리가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머리는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이래서 강하겠죠. 반대로 하면 꼬리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얘가 상승. 그래서 얘가 승강타고요. 얘는 이제 요 수평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이 요 러더 페달을 밟는 걸 이용해서 이 머리가 이쪽으로 가든가 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먼저 드론입니다. 그 밑에 드론. 지금 하는 내용들 여러분 다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자, 드론은 1번과 4번, 즉 대각선 방향이죠. 자, 1번과 4번, 그 다음에 2번과 3번. 이 대각선 방향 같은 방향으로 회전해요. 그래서 여기가 시계면 얘는 반시계로 회전합니다. 이렇게. 얘는 이렇게 시계로 회전하고. 자, 그래서 혹시 드론을 구입해서 조립해 본 사람이 있으면 요 1번, 4번 프로펠러하고 2번, 3번 프로펠러하고 아마 색깔이 다르던가 모양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해줘야 돼요. 4개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요 그림을 영상을 일단 보여줄게요. 일단 이 의자는 이렇게 있고요. 여기 회전축이 있어서 회전할 수 있는 의자입니다. 회전하는 의자인데요. 현재는 회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전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요거는 이제 자전거 앞바퀴거든요. 자전거 앞바퀴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건데, 얘는 현재 지금 어떤 방향으로든지 지금 회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물리인가요? 가군동량 할 때 배울 텐데, 우리는 그 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분이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잡으니까 의자가 이렇게 회전하죠. 또 이번이 반대 방향으로 바퀴를 돌리게끔 하면 또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요 바퀴 회전의 회전 운동량이 요 분이 앉아 있는 의자에 이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요 회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의자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알아두시면
이제 어떤 걸 이해할 수 있냐면 보통 드론은 쿼드콥터 4개죠. 그래서 요 내용을 그래서 1사 프로펠러가 빠르게 회전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1, 2, 3, 4번이 요 1, 2, 3, 4번이 동일하게 회전하면 얘가 그대로 뜹니다. 그리고 1, 2, 3, 4번이 동일하게 감속을 하면 아래로 가라앉겠죠. 근데 1, 4번이 회전하게 되면 자, 1번이 회전하면 1번은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 얘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얘를 다 껐다고 쳤을 때 얘만 1번만 돌리면 프로펠러가 회전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드론 동체가 좀 진하게 할게. 드론 동체가 이렇게 돌 겁니다. 얘를 다 꺼놓으면 다 꺼놓은 상태에서 얘만 돌리면 얘가 돌리는 각 운동량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 겁니다. 다시 요거 끄고 요거 끄고 요거 끄면요 얘가 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돌죠. 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요 회전 때문에 이 동체를 이렇게 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4번을 돌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로 얘가 회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1, 2, 3, 4번을 동일한 속도 모두 V라고 해놓은 상태에서 1번과 4번만 V에다가 어떤 속도 V 델타를 조금 더 더해주면 얘는 이런 식의 회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드론은 공중에서 회전하는 게 이런 식인데요. 사실 이런 제어는 굉장히 정밀하게 일어나고 거의 마이크로 세컨드보다도 더 작은 시간 초 동안 계속 쪼개면서 센싱이 되면서 그 값이 잘 튜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드론을 만든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드론을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PID 제어 같은 미분 제어, 적분 제어도 배우셔야 되고요. 어떤 센서를 정밀한 센서를 연결해서 또 그게 적당한 출력으로 나오게끔 하는 그런 코딩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교과서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나왔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전진 후진할 때는 요 그림 말고 요 그림 보겠습니다. 전진 후진할 때는 요 내용들은 나중에 선생님이 학교 가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지금은 아프니까 집에 있으니까 이게 안 되네. 자, 얘가 이렇게 간다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가서 기울어진 상태에서 멈추고 다시 얘가 회전해서 이렇게 멈추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측면 방향에 모터가 없어요. 측면 방향에 모터가 연직 방향만 자 이렇게 있으면 연직 방향으로의 모터밖에 없기 때문에 자 사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옆으로 가기 위해서는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야 되는데 기울어지려면 자 이쪽 방향의 속도와 이쪽 방향의 회전 속도가 같다고 할 때 이쪽 라인에 있는 모터를 조금 더 빠르게 해서 기울어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그림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문제를 볼까? 만약에 얘를 이렇게 앞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여기를 기준으로 요 운동 방향에 이제 수직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요 두 개가 더 힘차게 돌아야 얘가 약간 올라가면서 앞으로 갈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후진을 한다면 자, 얘네 두 개가 더 빨리 돌아야 되겠죠. 그래야 기울어진 상태에서 가겠죠.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 요 두 개, 왼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야 얘가 더 수평 방향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자이로 센서라고 해서 여러분들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을 세웠을 때와 눕혔을 때 이게 화면이 막 전환이 되죠. 그런 센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전원 센서,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제 전원부고 얘 마이너스 전원부고 요 세 개가 x, y, z 축의 어떤 방향을 의미하고요.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다 센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센싱이 아주 작은 시간 단위로 이루어지면 더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기관 중에 제트 기관과 로켓 기관이 있는데 제트 기관은 저번에 설명했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한다는데 로켓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트 기관 보면은 다 연소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무된 연료 기름을 스파크 달락말락에 한 점막 플러그에 전압을 고전압을 걸어서 스파크를 딱 걸면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죠. 그걸 갖고 비행기를 앞으로 가게 하는데 우주에서는 폭발이 잘 안 이루어지죠. 왜냐면 산소가 없죠. 그래서 산소가 희박하게 거의 없기 때문에 산화제를 넣고 산화제로부터 산소까지 공급을 시켜서 점화를 이루어지게 폭발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로켓 기관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죠. 자, 그러면 정보통신 기술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 그럼 유비쿼터스 환경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와이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이 예전에는 거의 없었지만 지금 뭐 우리 학교도 대부분의 실들이 다 와이파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학기 초에 보여줬겠지만 요거 보시면 우리 학교 기술실 문을 열면 자, 이런 식으로 10분초가 다 찍히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2023년 6월 9일날 12시 58분 21초에 문이 열리고 또 닫히고가 나왔지만 이제 요거를 다 취합해 보면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히고 하는 이런 정보들이 선생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다 모이겠죠. 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유비쿼터스 환경입니다. 그럼 이런 걸 모아서 뭐 하느냐? 글쎄 뭘 할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런 걸 다 모아놓은 걸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경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그러면 거대한 진리, 진실이라고 볼 텐데 빅데이터는 거대한 경향성이지 어떤 진리, 진실이 아닙니다. 어떤 경향성이죠. 그래서 논술을 쓸 때 보면 여러분들이 그 근거로 빅데이터를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빅데이터는 어떤 진리, 금과 옥조가 아닙니다. 어떤 경향성이에요. 이거 갖고 뭐 하느냐? 내가 지금 신한카드 쓰고 있는데 신한카드에서 아마 다 알걸? 자, 40대 남성들이 금요일날 치킨, 치맥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전체 남자 중에 한 60% 정도 한다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이용하겠어? 그치? 금요일날 한 16시부터 한 20시까지 유튜브에 광고 내리겠죠. 치킨 광고. 그리고 광고를 낼 때 보통 치맥을 먹을 때 뭐 스포츠를 많이 본다. 그럼 여기서 모델은 누구 하면 되겠어? 그래. 스포츠 스타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매출 늘릴 수 있겠지. 그렇지만 이 60%가 아닌 40%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향성을 갖고 사업을 할 때 쓸 수 있는 거야. 빅데이터라는 건. 이거 말고도 더 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얘는 어떤 패턴이고 어떤 그런 경향성이지 진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 빅데이터 프로세스 보면은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아무래도 컴퓨터를 잘 다뤄야 되겠지. 그다음 어떤 센서 같은 거 잘 다뤄야겠지.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기술 선생님하고 정보 선생님이 이런 것들은 잘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엑셀표로 모은단 말이야. 엑셀표로 쫙 시간별로 쫙 모아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면 이런 걸 갖고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찾고 이 통계를 내는 건 어떤 과 선생님들이 잘하냐면 아무래도 수학과 선생님들이 잘하겠지. 통계를 잘하니까. 그래서 빅데이터는 이런 과들이 좀 더 유망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아까 얘기했죠. 인터넷 갖고 이제 모든 걸 연결해서 쓰는 거야. 예전에는 인터넷 갖고 뭐 이제 노트북이나 썼겠지. 근데 지금은 심지어 기술실에 이제 인두기 있죠. 자, 인두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화기란 말이야. 화기. 그래서 내가 이게 전 플러그에 꽂혀 있는데 옛날에 집에 갈 때 이게 꼭 켜져 있는 줄 알고 놀라서 다시 차 돌려서 학교 온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해서 제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끄고 싶으면 끄고 켜고 싶으면 켜요. 집에 가다 궁금하면 제 휴대폰에 앱을 열고 이걸 오프 상태로 만들면 얘가 꺼져요. 이런 게 사물 인터넷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통신사들이 조금 과부하 걸리는 일이 많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기술 통신 종류가 이렇게 NFC, 블루투스, 와이파이가 있는데요. 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10cm밖에 안 되는 NFC는 이제 버스 카드에 많이 쓰겠죠. 자,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논술 시험은 이 정도 선생님이 요 설명한 요 정도 범위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